저희 오늘 행사는 작가회의와 함께하는 방구석 북토크인가요? 아, 랜선 방구석 랜선 무엇인지 콘서트. 네, 방구석 랜선 네. 콘서트입니다. 네, 임성현 가수님과 우다영 작가가 함께하는 행사고요. 이제 앞으로 성현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다영 작가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알고 저는 그 노래를 해드리러 왔는데 네, 그래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 학교 강의를 다녀와서 말을 많이 네. 해가지고 오후에는 조금 쉴 수 있나 했는데 네. 너무 핫하세요. 지금 오늘 두 번의 행사를 하고 그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오늘 두 개가 몰려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도 없다가. 근데 저는 진짜로 김지선 씨한테 말 많이 들었는데 음. 되게 핫한 작가님이시라고 지금 막 아. 출판사에서 막 글을 써내라고 좀 난리라고. 그건 저의 부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썼어야 하는데. 근데 또 그런 말이 나와야 잘 써지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 좀 쪼아줘야 잘하는, 저 재촉해줘야 잘하는. 아니 쪼는 게 나쁜 말은 아닐까요? 네네, 네. 있는 말이죠. 오늘 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주제가 어떤 건지. 저희가 오늘 그 죽은 작가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죽은 작가의 글을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그런 노래와 글을 읽어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드리면서 음, 소통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왜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죽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네. 했는데 그 새벽감성 사장님께서 그 한 답변을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제가 현 상태에서 우리가 되게 앞에 있는 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면서 노래로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도 하는 어떤 동시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여기서. 음,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근데 실제로 들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어렵고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필 저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네. 2분 만에. 왜냐하면 좋아요. 좀 네, 분위기 먼저 오래 대기해주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니까. 어, 뭔가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좀 너무 축 처지는 노래지만 네. 저희가 오늘도 분위기에 맞게 일부러 준비를 했던 곡이니까 저는 고인에 대한 노래를 찾아봤을 때 사실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서 네. 가장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뭐 김광석님이라든지 그리고 유재한님, 뭐 김현식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인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하되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아내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제 노래. 아니, 이 노래를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좋네요. 이 노래를 특별히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김광석 님도 매우 좋아하긴 하는데 들었을 때 뭔가 이거 오늘도 저녁에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이 가리워진 길이라는 내용 자체와 그런 뭔가 멜로디 자체가 모든 어떤 이야기와 그런 오늘 해주실 말들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김광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막 딥한 노래도 많고 한데 이 가리워진 길이라는 게 뭔가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네. 그래서 오늘 뭔가 잔잔하게 딱 깔아주기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너무 맞는 게 길이 제가 최근에 쓴 소설에서 길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제가 딱 그걸 알고 네. 어떻게 아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좀 네. 오늘 선물을 드릴까 해서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꼭 읽어볼게요. 꽂아 놓으시고. 아니 꼭 읽어볼게요. 네, 선물을 드리려고. 사인 예쁘게 사인해 주시나요? 사인을 못했어요. 아. 그 이름을 네. 임성현님으로 해야 할지. 그러게요. 네. 저도 고민되네요. 뭘로 받아야 될지. 두 명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투 성현 하루라고 써주세요. 네. 감사해요. 근데 표지가 너무 이뻐요. 네, 되게 몽환적으로 잘 출판사에서 골라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나중에 앨범 자켓 할 때. 네, 잘 어울릴 연결 것 좀. 같아요. 오늘 연결받아야 될 게 많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모두 연결이. 네, 좋아요.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네, 선물로 드리려고. 근데 이제 이 책이 약간 길에 관련된. 네, 좀 여러 길들이 만든 미로가 좀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아까 방금 불러주신 노래에서 그대가 힘이 돼줘, 그대가 길을 네. 터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사실 두 개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힘을 나에게 주는 것 자체가 길을 네. 터주는 순간 힘이 되잖아요. 그쵸.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해요. 앨리스하고 부르면. 네. 약간 앨리스가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잖아요. 토끼를 따라서. 그래서 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이상한 세계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라서 여기서 잠깐 다시 구멍 밖으로 나가는 어떤 제가 예전에 참여했었던 뮤지컬 작품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어떤 그러니까 소재와 이런 느낌은 다른데 거기도 그 제목은 미로라는 뮤지컬이었는데 어떤 그 한 여주인공이 어떤 그 계단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똑같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반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책이라는 단어가 욕일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뭔가 모든 게 이상한 곳인데 그쪽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는. 재밌네요. 네, 근데 그 뮤지컬 안 그래도 이제 또 하자 막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그런 느낌 글 좋아하거든요.
재밌게 읽을 어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꽂아만 놓으셔도. 아니에요. 제가 제 책도 안 읽는데 이걸 꼭 네, 꽤 읽고 많은 글을 쓰셨잖아요. 네, 저거 제가 아마 유명할 거예요. 책 안 읽고 쓰기만 하는데 더 많이 쓰신다는, 독서보다 더 아, 많이 쓰신다는. 네, 책을 읽어야죠. 이거 너무 감사하고 앨리스하고 부르면 제가 꼭 읽고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네. 한 30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꼭 이렇게 그 좀 노후해지신 다음에. 네, 팬분들께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 5인분의 곡을 불렀는데 네. 제가 근데 노래가 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온 돌아가신 작가의 글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노래를 또 들으시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우다영 작가님의 글을 또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네.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이어서 먼저 해볼게요. 오늘 몇 개 준비하신 거예요? 한 개죠? 그리고 그럼 오늘 방송 일찍 종료해야겠네. 아니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의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죽은 작가의 글은요, 도리스 레싱의 그 사랑하는 습관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한 단편 소설의 일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동굴을 지나서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도리스 레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여성 작가인데요. 그 전 세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은 편지를 받은 소설이래요. 인기가 많았다고 자기 스스로 이 책에 적고 있는데 앞에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읽어보자면 어떤 아이가 엄마랑 해변에 놀러 왔다가 엄마랑은 따로 떨어져서 그 전혀 낯선 지역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해변 바위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끼고 싶은데 끼지 못해서 약간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부터 읽어볼게요. BGM 없나요? BGM 깔아주실까요? 제가요? 제가 또 부르면 또 제 목소리 집중되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 없으면은 그냥 아니 편하게 있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있으면 좀 분위기가 깔리니까 가리워진 길 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불러주신 노래를 작게. 너무 좋네요. 좋다. 아이들은 높은 바위에서 거칠고 뾰족한 바위들 사이의 푸른 바다로 몇 번이나 다이빙했다. 물속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뒤에는 해안으로 헤엄쳐 와서 다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소년들이었다. 제리의 눈에는 어른으로 보일 정도였다. 제리가 다이빙하자 그들이 지켜보았다. 제리가 헤엄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자 그들이 길을 터주었다. 제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줬다고 느끼며 다시 다이빙했다. 조심스럽게,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곧 아이들 중에서 가장 큰 소년이 자세를 잡고 물속으로 총알처럼 뛰어들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제리는 매끈한 갈색 머리가 물 위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경고하듯 소리를 내질렀다. 아이들은 한가롭게 제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소년이 크고 검은 바위 뒤편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헉헉거리는 숨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내뱉었다. 다른 아이들이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잘거리는 소년들이 주위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침 공기도 바다의 수면도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짙은 파란색 표면 아래서 어두운 형체들이 뭔가를 더듬어 찾듯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제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아래에서 헤엄치는 아이들 옆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검은 벽 같은 바위가 불쑥 나타나자 그것에 손을 한번 대보고는 곧장 물 위로 올라갔다. 물 위에서 본 그 바위는 나지막한 장애물이었다. 제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바위 너머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저 아래 물속에서 헤엄치던 흐릿한 형체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다 한 명 또 한 명이 그 바위 뒤편 저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바위의 틈새나 구멍 같은 곳을 통과해서 올라온 모양이었다. 제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따끈거리는 소금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바위만 있을 뿐이었다. 그가 물 위로 올라와 보니 아이들은 모두 다이빙을 하던 바위에 올라가 다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리는 자신이 그 구멍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영어로 소리쳤다. 날 봐, 날 봐. 그리고는 멍청한 개처럼 손으로 물을 철벅거리고 발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제리가 잘 아는 표정이었다. 뭔가 실수를 하거나 뜻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제리가 어머니의 관심을 끌려고 익살을 떨면 어머니는 저렇게 심각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살피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리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간청하는 듯한 미소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얼굴에 생겨난 것을 느끼면서 바위 위에 덩치 큰 구릿빛 소년들을 향해 소리쳤다.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제리는 손가락을 귀에 둥글게 걸고 흔들어댔다. 물이 입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제리는 캑캑거리며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조금 전 아이들의 무게에 눌려있던 바위가 물 위로 조금 더 솟아오른 것 같았다. 아이들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중을 날아 제리 옆을 지나쳐 물속으로 들어갔다. 떨어지는 소년들의 몸이 허공에 가득했다. 뜨거운 햇볕 속에 서 있는 바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제리는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50까지 셌을 때 그는 겁에 질렸다. 모두들 저 아래 바위 속 동굴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100까지 셌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능선을 바라보며 고함을 질러 사람을 불러야 하는지 고민했다. 제리는 빨리 올라오라고 소년들을 재촉하듯 아니면 물속에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재촉하듯 점점 빠르게 숫자를 셌다. 어느 쪽이든 아무도 없는 새파란 바다에서 계속 숫자만 세며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는 나았다. 제리가 160까지 셌을 때 바다 뒤편의 수면에 갈색 고래처럼 숨을 뿜어내는 소년들이 가득 나타났다. 그들은 제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해안으로 헤엄쳤다. 제리는 다이빙 때 역할을 하던 바위에 올라가 앉았다. 허벅지 아래쪽에 뜨겁고 거친 바위 표면이 닿았다. 아이들은 옷가지를 주섬주섬 모아들고 해안을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가고 있었다. 제리는 주먹으로 눈을 가린 채 대놓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지칠 때까지 울었다.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아, 좋네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 그런가? 마이크 목소리가 낫더라고요. 그냥 그렇네요. 그냥 목소리보다 마이크를 대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네. 소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말소리 들을 때 어떤 사람 듣고 이 사람 목소리 좋다라는 생각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좋지 않은 이상. 근데 말하실 때는 막 솔직히 막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원래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이거 그 마이크를 대는 음성이 되게 좋아서 그 생각했어 속으로. 이 그 책을 해서 녹음을 하셔도 되겠다 생각도 했고, 라디오를 진행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런 목소리를 칭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칭찬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나중에 아, 꼭 그 본인의 작가님 책을 녹음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주는 책, 오디오북. 네, 그런 거를 직접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목소리 훨씬 좋으세요. 아, 저는 물론 더 그냥 뭐 좋으세요. 직업이기도 하고 이제 발음만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근데 진짜 네. 딱 듣기 너무 좋은 딱 톤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 이렇게 긴 줄 모르고 가져왔는데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 아쉽네요. 더 읽어주길 바래. 그 끝까지 다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채울 수도 있었지만 아, 이게 내용이 좀 보면은 제가 오디오북으로 책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다음에 꼭 열심히 한 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한 번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출판사에 한번 제의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칭찬도 받았고요 가수님한테. 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이 이 나라 애들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밑에 수면 아래에 구멍이 있는 어떤 바위를 통과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아이들이. 근데 그걸 이 애는 못하고
그 다른 소년들은 다 성공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도 어릴 때 위험한 놀이 하지 않나요? 굉장히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방금 이건 말은 사실은 진짜 저 위험한 방금 놀이긴 상상하면서 한데 그걸 한다고 애들이 근데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는 아까 160까지 셌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가능한 일인지 와, 몇 분까지 잠수 가능하세요? 전한 2분 가능해요. 아 진짜요? 거짓 여기서 거짓을 말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한 2분 가능해요. 아 진짜요? 보통 한 1분 3, 40초까지 왜냐면 저는 호흡을 늘리려고 그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숨 참는 연습을. 정말 모든 것에 오늘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시. 진짜. 아 그럼 수영도 하시나요? 수영은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그 물 잠수하는 능력은 이제 숨을 참는 걸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니 저는 수영은 전혀 못하는데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구명조끼 필수 구명조끼와 함께 어디든 가거든요. 구명조끼 있어도 무섭지 않나요? 아 저는 제가 뜨기만 하면 그렇게 무섭진 아. 않더라고요. 레저도 진짜 좋아해요. 수영만 못할 뿐인데. 그쯤 되면 그냥 수영을 배워보시는 게 네, 수영을 제가 배워볼 네. 생각입니다. 약간 근데 그게 근육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밀치는 힘도 있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수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배워봐야지 하고 이제 나와서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위험할 수 있어서 이런 좀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물속에 있는 어떤 동굴을 통과하는 소년의 이야기. 나중에 결국에 이 소년이 통과를 해요. 그것도 이 소년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잠수해서 통과하는 그런 어떤 성장 소설입니다. 저는 왜 이 소설이 무섭죠? 왠지 그 통과하는 친구들이 중에 한 명 정도는 그 사고가 있었지 않았을까? 무수하지 않았을까? 아,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정서였으면 분명히 이제 다리 잡는 어린 아이 하나 정도 귀신은 있어야. 그쵸. 네, 되게 여기가 무서운 이야기? 프랑스라서 그런 거 없었나 봐요. 근데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네. 저 책은 좀 제 수준에 좀 어려운. 네, 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읽기엔 좀 임성현 작가님도 오디오북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갑자기요? 제 책 읽어봐 좋아요. 주시겠어요? 앞부분 한두 문단만 한번 그러면은 아무데나 해도 되시고 그 BGM 그거 필요해요. 가리워진. 처음에 너무 잘 부르셨네요. 그걸 BGM으로. 갑자기 왜 내가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노래해야 될 것 같아. 인트로 나오니까. 노란 나무 벽과 바닥을 가로지르는 몇 줄기 빛. 나는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그늘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이 있는 쪽으로 걷는다. 몇 번이나 나의 행로에도 빛과 어둠이 만들어낸 곧고 선명한 줄무늬가 뒤섞이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부드러운 그물처럼 촘촘하게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언제나 빛과 어둠이라는 놀라운 진실에 서서히 무감해지면서 여기까지. 오글거려서 못하겠네요. 책을 처음 읽어보시면 오글거리실 테지만 너무 좋아요. 읽어보긴 했는데 공연 때 이렇게 읽어봤지 이렇게 뭔가 음성으로만 이렇게 쭉 하는 거는 거의 없어서 제가 좀 오글거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고. 곧 오디오북 나오실 것 같은데. 뭐야 마지막에 잘 자요 해주셔야 될 돈. 잘 자요. 너무 잘하셨네요. 저희는 성시경님 많이 따라했었어요. 잠깐 못 참. 이건 모창이라 성대모사잖아요. 이렇게 네. 모르게 예를 들면 우다영 씨 오늘 우다영 씨께서 해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근데 미성이다 보니까 톤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성시경 씨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이게 있어가지고 감이 재가지고. 정말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부분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비슷하대요. 역시 모두 듣는 것이 똑같군요. 아무튼 되게 글 더 안 읽어주시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한번 제가 여기 올 때 그 성현님 노래를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저도 제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약간 껌마이 껌. 네네네. 너가 해야 내가 약간 이런 그럼요. 느낌이구나. 좋아요. 네, 좋아요. 뭐 또 많은 분들이 오다영 작가님의 말을 기다리겠지만 제 노래를 한 곡도. 그러니까 첫 번째 곡으로는 약간 고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좀 살아있는 네. 가수분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너무 잘 살아있고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는 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완전하게 살아계신 네,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와 함께 네, 뭔가 신 같은데 살아계신 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제 노래 사실 이런 데서 막 고음을 부르기가 상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좀 잔잔한 노래를 최근에 나왔던 우산 같이 쓸까요? 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노래지만 가사를 한번 그래서 행사가 없으니까 이제 안 부르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 행사가 있었는데 다른 노래는 다 안 틀리고 제 노래만 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강하루의 살아있는 강하루의 노래를 처음 네, 불러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 마주한 그날을 난 기억해. 덜컥 쏟아져 내리던 그 소나기 작은 떨림. 그리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내게 물었어. 떨린 마음에서 숨기던 너의 목소리, 머뭇거리던 너의 그 말투, 우리 우산같이 쓸까요? 그렇게 넌 그 비를 타고 나에게 넌 와주었어.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아. 꿈에서 꿈을 꾸나 봐. 우리 사랑 빛나던 그날도 비가 내렸어. 불쑥 내민 작고 소박한 꽃송이, 소리다 내게 건네주어. 너의 얼굴 활짝 피었네. 너는 또 이 꽃처럼 환하게 피었네. 그렇게 넌 그 비를 타고 나에게 넌 와주었어.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아. 꿈에서 꿈을 꾸나 봐. 나에게 넌 그저 작은 햇살보다 더 밝은 네 맘을 준 거야. 나에게 넌 그저 작은 그 빛보다 더 나를 적셔준 거야. 널 내게 안겨준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구석 콘서트인가 봐요. 저 옆에서
아, 저도 라이브를 처음 듣는데 지금 그러네. 그쵸. 왜냐면 두 번 만났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아, 진짜 똑같네요. 근데 정말 음원하고 너무 신기해. 부끄럽네요. 아, 네. 뭐 저도 노래 부를 일들이 요새 뭐 많이 없었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아, 지금 다 여기 촉촉해졌어. 지금 여기 비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응. 아, 반응 너무 좋아요, 모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얼른 하루빨리 다들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공연을 하는 날이 그러니까요.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조금 그래도 음. 만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지 우다영 작가님은 이렇게 북 콘서트 개념의 이렇게 네. 것들 많이 진행해 보셨나요, 공연? 네, 저는 사실 북콘서트를 좀 많이 코로나 오. 전에도 후에도 많이 했는데 차이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음. 전에는 다 만나는 콘서트들을 그쵸.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음악 콘서트보다야 소규모긴 하지만 굉장히 독자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쵸. 근데 코로나 후에는 거의 이렇게 줌이나 라이브. 음. 네, 그래서 조금 옛날 그런 맛은 없지만 음. 그래도 이 정도 만나는 것도 제가 요새 사람을 거의 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래도 좀 직접 만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눈 보고 대화하는 거랑.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음. 또 하나의 또 뭔가 새로운 또 콘텐츠가 이제 뭐 원택트 콘서트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네.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본에서 시청해주시는 그니까요. 분들도 이게 가능하다니 예전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본 분들도 이렇게 봐주시고 얼른 근데 또 일본 실제로 가서 공연을 또 슬슬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할 수 이제 있다고. 이제 뭐 공연 해외 비자 같은 것도 나오는 나라들이 있고 네. 일본은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본 하루빨리 가고 싶고 아, 가실 수 있답니다. 곧 제가 막 확정. 곧 한 2년 안에 2년 안에는 네. 가지 않을까요? 네. 맞다이 마셔. 무슨 뜻이죠? 다시 만나요. 약간 이런. 아. 아니 근데 저는 이 노래 방금 불러주신 노래를 네. 들었을 때 이게 그 만나는 어떤 달달한 그 초창기의 맞아요. 마음을 담은 노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오, 슬프게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그 1집에 실렸던 곡이 네. 아파서 미안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먼저 그게 있었던 일이고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프리퀄. 노래라면 네, 과거로 네. 돌아간 느낌. 그렇다면 이거 너무 그러네.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잖아요. 새드 엔딩이 결정돼 있네요. 늘 마음은 새드 엔딩으로 가는. 근데 저는 약간 제 단점이 음. 모르겠어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모든 노래들을 조금 슬프게 만드는 것 그쵸, 같아요. 저뿐 느끼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그게 단점으로도 보여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뭐 되게 밝은 노래 캐롤을 녹음해야 되는데도 작곡가 그 디렉 봐주신 분이 캐롤이는 왜 슬프지? 내 눈에 들어온 너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슬프대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면 단점인데 또 어쩔 땐 장점으로 발휘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슬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좀 슬픔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원래 모든 노래 슬프게 만들기 위한 거 옛날에 그러신 것 같아요. 했었는데 제 노래까지 이렇게 슬플 줄이야. 그래서 지금 그 슬픈 노래를 다음엔 준비를 했어요. 다음 앨범에. 더 완전한 슬픔으로 갔나요? 그냥 딥하게 네, 그냥 딥슬픔. 한번 어디 한번 슬퍼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다음에는 그래서 슬픈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근데 글을 이제 네. 혹시 더 읽어주실? 네,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가져온 것이 좀 너무 길고 이 촉촉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거친 것이라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거친 거 너무 원추예요. 원추. 지금 봐봐요. 잔잔한 거 보이지? 여러분, 지금 이 잔잔한 파도에 거친 파도를 한번 굉장히 거칠어서 이것을 어떻게 욕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욕 빼고 갑자기 야, 이 자식아. 거친 좀 이거는 그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BGM이 그런 거 막 그런 임재범 씨 거 노래 같은 거 깔아주세요. 그런 거 거친 거죠. 거친 생각 이런 거.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읽까요? 네. 이거는 아직 제가 지금 소설집 2권이 있는데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거 말고요? 네, 이게 2번째 소설집이고요. 다음 주에 어떤 중편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제목은 부캐에서고 그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오셨는데 군인이 등장하는 전쟁 상태의 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폭격을 당한 도시에서 도망을 치다가 어떤 적군 군인을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갑자기 거칠어지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칠게 읽어주시나요? 제가 한번 거칠게 읽어볼게요. 그러다 순식간에 모퉁이 뒤에서 너무 달달한데. 아니 너무 거칠게 너무, 못 읽을 너무 것 나긋한데요? 같아요. 네네, 예. 거친 건 못할 것 거친 건 안 되는 같고, 걸로. 네, 내용만 거칠게 들어주세요. 그러다 순식간에 모퉁이 뒤에서 눈앞에 나타난 군인과 맞닥뜨렸다. 그때 오경은 그가 자신을 벌하러 온 신의 사자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제 언니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를 물게 되리라고 완전히 믿어버렸다. 군인은 큰 키의 거구였고 그 역시 오경을 마주치기 전부터 달리고 있었다. 오경은 그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지만 얼굴은 금세 잊어버렸다. 눈, 코, 입의 생김새도 표정도 기억나지 않아서 오경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다. 명백한 의미를 가진 것은 오직 그의 손에 들린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긴 소총이었고 서서히 오경을 향해 올라오는 총구였다. 오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군인도 방향을 틀어 뒤를 쫓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 쫓고 다른 한 사람은 쫓기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이 술래잡기가 그들이 만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처럼. 군인은 오경을 향해 총을 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딱딱한 군홧발로 바닥을 차는 일정한 간격의 소리만을 내며 신중하게 쫓아왔다. 오경은 자신이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서서히 정신이 전에 없이 아주 맑고 또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상 속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평정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그가 나타나자 마음속에서 들끓던 모든 혼란이 사라졌다. 오경은 도망치고 그는 쫓아온다. 이 단순한 주문만이 남아서 그와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오경은 생각했다. 오경의 몸은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전력 질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총성도 육성도 오가지 않는 거리와 같이 텅 빈 고요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모든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어떤 것은 직감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오경은 그 느낌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꺾어 천변으로 향했다.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는 계시가 오경의 몸을 휘감았다. 그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일러주는 대로 실제로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더 낮은 쪽으로 물에 잠기는 더 낮은 지대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의 지형이 눈에 익다는 것을 눈치챘다. 오경은 마침내 어린 시절 잠자리를 잡으러 갔던 물웅덩이를 떠올렸다. 온통 허리까지 높게 자란 들풀과 풀벌레들로 가득했던 곳. 오경의 손가락 사이에는 날개가 반쯤 찢어진 잠자리 한 마리가 잡혀 있었다. 그것을 잡고 주변을 돌아보자 함께 놀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원형 수로였다. 수로의 깊고 어두운 속으로부터 풍겨오는 옅은 악취는 부드럽게 날아와 얼굴을 때렸다. 물과 바람이 내는 기묘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그러나 가느다랗게 이어진 하나의 소리로 들려왔다. 오경은 어째서인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은 공포이며 동시에 잠과 같은 평온한 무력감이었다. 오경은 잡은 잠자리가 완전히 죽은 뒤에야 자신을 사로잡은 구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오경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자신이 죽었으며 그것이 죽음의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라면서 곧 잊어버렸다. 지금 그 수로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오경의 등 뒤에는 그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 특별한 기억과 비밀과 소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그녀를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다. 오경은 망설이지 않고 처음부터 수로를 향해 달려온 것처럼 그 축축하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곧장 들어갔다. 신발은 얕게 흐르는 물을 차며 흠뻑 젖었고 다리는 금세 무거워졌다. 아마도 수로는 바다로 이어져 있을 테고 이대로 군인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친다면 북해에 도착할 거라고 오경은 생각했다. 하지만 군인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마도 오경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숨소리와 체온이 피부에 닿았다는 착각이 들 만큼 군인과 오경의 거리가 좁혀져 있었다. 오경은 지쳐 흔들리는 다리로 뛰고 또 뛰며 생각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경은 침대에 있었다. 누우면 부드러운 집안 아래로 꺼질 듯 푹 잠기는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꿈 밖에는 부모님과 언니들이 오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믿기지 않아. 하지만 모두 진짜 일어난 일이야. 오경이 그렇게 생각한 순간 군인의 소나기가 붕 하는 바람 소리를 남기며 귀 옆을 스쳤다.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오경을 향해 뻗어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잡히고야 말 거리였다. 그때 갑자기 오경은 뒤돌아 그의 얼굴을 보았다.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쫓기기 시작한 때부터 오경이 뒤를 돌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오경은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이번에야말로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둘 생각이었다. 자신을 살해할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폭격이 일으킨 게 분명한 엄청난 굉음이 울리고 이내 심장까지 전해지는 강렬한 충격파가 수로를 강타했다. 그리고 수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오경과 군인은 각자의 직감대로 움직였다. 자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로 의식이 따라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둘의 거리는 한층 멀어졌고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였다. 오경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큰 돌과 흙무더기를 대여섯 번쯤 피한 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역시 그 모든 걸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구르는 군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하얗게 아득해지는 정신을 잠시 붙들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풀어버리듯 천천히 놓아주었다. 몇 분 읽었나요? 모르겠어요. 저 한 번 잠드신 것 같은데. 자, 목소리가 너무 좋. 일어나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아, 되게 딱 자기 전에 딱 듣기 좋은 톤이에요. 달달하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길게 아니에요. 가져왔네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길게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나름 도리스 레싱과 연관성을 좀 가지고 가져와 본 음. 건데 그 물속 동굴과 네. 수로로 들어가는 내용이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 쓴 이야기와 제가 이제 곧 낼 책에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제 1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게 재미있어서 맞아요. 막 몇백 년 흐른 책들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막 딱히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그 책을 읽은 게 아닐 때 그리고 미리 그 노래를 들은 게 아닌데 맞아요. 내가 이미 그런 비슷한 노래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되게 덥고 그러네요. 책을 많이 읽었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전 너무 딱 좋은데 전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모든 그 제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음악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미 나올 수 있는 코드와 음악 진행은 비틀즈 때 다 끝났다. 네, 이미- 비틀즈 때 끝났나요? 이미 그때 다 나올 거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롭게 창조하고 조금 변형하고 이런 다는 얘기가 이게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사실 거기인데 거기서 조금씩 음. 다르게 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넣는 일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창작을 하시고 저도 이제 창작을 하다 보니까 네. 문학 쪽에서도 소설시 다 끝났다는 얘기가 어. 비틀즈보다는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우린 더 먼저 음. 끝났던 것 같고 좀 그래도 최근에 끝나셨네요. 그렇죠. 비틀즈 최근인 건가? 약간 에릭 크랩튼 이럴 때 아무튼 이때 끝났다는 네. 얘기 있고 아무튼 그쵸. 더 옛날에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다 저도 인정하거든요. 네.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맞아요. 그리고 모든 장면이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마 어. 찾아보면 알고리즘으로 해서 찾아보면 아마 똑같은 글 엄청 많을걸요. 네. 가사며 멜로디며 그 논문 그거 돌리는 거 그걸로 만약 진짜 똑같은 돌려보면 많을 것 같아요. 있을 텐데 이상하게 계속 엄청 제가 슬픔을 좋아한다고 네. 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뭐 음. 미술 작품도 그렇고 슬픔을 느끼는 순간 가장 오래 기억하거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약간 다르게 맞아요. 한다고 슬픔이 느껴지고 어떤 맞아요. 거는 그냥 저를 지나쳐가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제일 슬프게 부르시는 노래가 뭐가 있나요? 슬프게 부른 노래요. 네네. 저는 그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이란 노래랑 정승환님의 보통의 하루란 노래 들을 때 굉장히 슬픈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슬픔이라는 뭐 같은 어떤 주제 어쨌든 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장작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담아야 되며 또 분명히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상함을 어떻게 신선함으로 바꿔야 되냐 생각했을 때 그 현대 상황을 잘 담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이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 때 요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즘 문학을 읽는 사람들이 느껴해주고 감정을 여기에 좀 빠지게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정말 창작자로서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약간 그 현대를 담기가 진짜 어려운데 사실 저는 사실 소설에 제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아주 제 주변의 어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조금 변형해서 그래도 제가 어떤 느꼈던 또 슬픔이죠. 중요한 감정이 슬픔이니까 그걸 조금 변형해서 쓰면 그걸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의 반영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쵸. 제가 진짜로 본 어떤 느낀 슬픔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약간 소설이나 노래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저는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거나 읽는 거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노래가 슬프게 저는 들렸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이전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그 서사적으로 슬프다고 느낀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이제 이별을 맞은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 맞아 나도 옛날에 처음에 우산 그렇게 걔가 씌워줬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설도 사실 읽는 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너무 멋있게 말을 해주셔서 작가세요? 작가분이 들어오셨나요? 네, 저희가 사실 의도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딱 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안 그래도 마지막 엔딩에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이 말이 꼬이네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그 죽은 고인분들의 노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그리고 옛날부터 느꼈고 되게 슬픈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살아생전에는 그 사람의 작품에 관심받지 못하다가 뭐 죽고 나서 나중에야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죽어서 비로소 유명해지는 곡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임성현이라는 가수가 되게 막 사람들 모르는 노래 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 죽었대. 이 사람 가수네. 노래를 들어서 좋네. 이런 식으로 죽고 나서야 이렇게 빛을 보는 곡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유재하 님도 가려진 길이라는 노래도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뭐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그게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사람들에게 알아봐 줄 수 있는 곡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 죽음까지가 완성인지 그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노래가 유명해지나. 살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시는 것으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거나 이제 좀 자살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죽음으로써 뭔가 내가 완성된다는 느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마다 되게 아까 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길을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한동안 소설을 썼었는데 그 길이라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은 뭐 만들어진 길을 뭐 평소에 잘 다듬어진 보도, 산길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길, 비유적으로 인생의 길은 우리가 걷는 순간 길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이 되는데 사실 그 길을 만드는 건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자기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그게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걸 이 길을 내가 끝내겠다고 생각해서 끝내는 방식을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거 좀 어려워요. 네. 사실 요새 코로나라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쵸. 다들 좀 우울하고 저도 좀 우울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웃기지만 오늘 주제가 어쩌다 보니 죽음이 좀 됐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죽음의 수는. 죽은 사람들의 수만큼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게 별로 없는데 굳이 가져다 죽음 얘기를 많이 하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외면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죽음, 사방에 깔려있는 죽음 그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나 약간 사람의 어떤 생각 같은 게, 감정 같은 게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조금 제가 이제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 지인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 네, 맞아요. 거의 인생의 방향을 틀 정도이고, 네, 가지고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면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딱 노래 들었을 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네. 사람인데 전 누구보다 살고 싶어요. 네.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놀이기구도 안 타는 사람인데 근데 죽음이라는 걸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잘 죽고 싶어서. 먼 훗날 되게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어떻게 내가 후회 없이 죽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전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 죽음을 이미 딱 맞닥뜨렸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저는 죽음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고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좀 사람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뭐 더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간에 안 오니까 좀 방 정리도 좀 잘 해놓고 하드디스크도 좀 깨끗이 정리해놓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내일 죽어도 정리는 잘 안 하고. 막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딱 당해버리면 제 컴퓨터에 있는 글들이 유고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끔찍한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 유고작으로 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정리를. 네, 갑자기 이게 나의 어떤 최선 마지막 그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줘버리면 곤란하겠죠? 저는 제가 죽었으면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아니에요.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죽게 되면 저의 유작이 나올 게 없긴 하지만 저도 좀 곡 같은 걸 많이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래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진짜 슬픔의 곡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쓴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제 작품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이렇게 하나의 장치를 하나 만들어놔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곡들을 네, 물론 이제 제 가수 이름으로 안 하고 저만의 비밀 계정으로 약간. 비밀 계정이요? 갑자기 여러분 저희랑 함께 하시다가 갑자기 비밀로 가시겠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거로 말은 안 해줄 건데 부캐로 네. 가시는 건가요? 약간 공식적으로 약간 처음 말하게 되는 건데 군대에서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를 뭔가 자꾸 알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막힌 느낌이. 그래서 저는 아예로 숨기로 했어요. 반대로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 그 가수 강하루로 할 수 있는 음악은 진짜 한정이 돼 있어요. 말한 것처럼 슬픈 노래, 네. 뭐 발라드. 저는 막 아예 생뚱맞은 락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속에서는 전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부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고. 벌써 다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저는 군대에서부터 준비를 했고 이제 다 연결도 해놨고 그걸로 앨범 낼 준비도 다 맞춰놨고 곡들도 많이 만들어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계정은 이제 그 부캐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중에 찾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나예요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모두 탐정이 되어야 하나 봐요, 여러분. 이런데 바로 하루 만에 들키고. 하루 만에. 그래서 강하루. 오 마이 갓. 그럼 부질없는데 안 되겠다. 더 꼭꼭 잘 숨어야겠다. 기대가 되네요. 팬분들이 나를 얼마 만에 찾나 한번 시험해봐야겠어요. 하루. 여러분 하루는요. 근데 팬들의 구글링 엄청나다는 거 조금 갑자기 소름 끼치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초등학교 때 글을 찾아내신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네. 큰일 났어요. 초등학교 어디 싸이 이런 데 올리신. 제가 예전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성모 형님 히든싱어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좀 이제 유치하게 제가 장나라 씨 팬이었었어요. 네. G.O.D 팬이었다. 근데 이제 팬이 많으셨던 거. 예, G.O.D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너 조성모 팬이었는데 제가 조성모 형을 싫어했던 건 아닌데 싫어했던 건 아닌데 조성모 친구가 막 G.O.D 막 뭐라고 써놨어요 카페에다가. 그래서 야 무슨 조성모는 뭐 그런 어떤 거잖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조성모 히든싱어 팬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팬이 서현님 이거 조성모님 엄청난 팬으로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 뭐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힙합이네요. 힙합. 거의 그래가지고 디스 아닌 디스를 어, 그래서 바로 지웠던 적이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힙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너도 음. 냅둘 걸 그랬나? 책 캡처하는 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뭐 욕은 아니었으니까. 네네. 근데 소신 아무튼 있는 펜. 아 이거 구글링으로 이제 왠지 하루 만에 찾아낼 것 같아서 조금 더 쓰는 방법을 조금 더 마련해놓고 내야겠네요. 저희 되게 좋은 팁으로 오늘 알아가네요. 네, 아 근데 못 찾으실 겁니다. 북해라니. 아니, 사실 저 다음 주에 방금 읽은 이 소설 제목이 북해에서 북해 그 북쪽에 있는 해인데 아, 네. 친구들이 놀리거든요. 북해 해? 북해인데 그 남해 동해 서해 할 아. 때 북해인데 그래서 북해라고. 아 북해라고 그걸로 놀린다고? 네. 아, 근데 요새 놀릴 게 되나? 북해에 있는 거 요새 북해라는 게 되게 너무 당연시 됐잖아요. 처음에 북해라고 하면 아무도 북해인 줄 모르고 그냥 북해라. 북해거나 아니면 국회로 갈 거냐. 정치적 발언은 아니지만. 아 국회 네. 국회 위험한 북해 나중에 북해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죄송해요. 아, 이어지는 게 맞네요. 네. 국회는 위험하다. 네네, 제가 절대 그쪽으로는. 네. 아, 아무튼 그러면 작가님은 북해 진짜 북해는 없나요? 저 북해 생각 되게 많아요. 약간 어떤, 네. 제가 이렇게 슬프고 어둡고 네. 진지한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북해를 파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네, 네. 좀 완전 다른. 근데 이걸 제 이름으로 섞으면 이걸 읽으시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아예 딱그 북해를 딱 파서 이제 이걸로 쓰고 싶은 글들이 있는데 일단 아직 여력이 없어서 조금 저는 내후년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재정비를 해오셨겠지만 네, 저는 군대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왔으니까 저도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꼭꼭 숨어서 네. 오히려 막 그런 진짜 완전 반대되는 글들 완전하게 조금 전혀 19세 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근데 되게 19세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되게 19세 금지된 소설들 중에 되게 명작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훨씬 더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글들도 정말 도전해보지 못한 부분이면 네. 북해로 그런 거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해주셨나요? 저한테 말해주시고 네. 선물로 제가 네, 읽어볼게요. 한번 그때 한번 북해. 아 제가 한번 그 내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한번 이게 진짜 작품으로서 네. 제가 명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네. 봐주시고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죽음에서 갑자기 북해로 오더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 그래도 약간 소통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약간 이거 읽고 노래하니까 거의 시간이 그니까요. 생각보다 지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잠깐 떠드는 동안 질문을 조금 적어주시면 네. 한 두세 분 정도는 답변을 좋아요. 네, 한번 뭐 죽음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네,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느닷없는 질문만 그쵸, 하시면 저희가 느닷없이. 근데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급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갑자기 죽음 얘기하다 북해 얘기하다 제 질문을 달라고 해서 주세요. 내놔요 질문. 내놔요. 다들 잘 근데, 지내고 계신지. 네. 우다영 작가님이랑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되게 다음에 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굉장히 딥한 노래가 나오면 저도 제일 딥한 소설을 한번 들고. 오, 딥한 소설은 좀 궁금하다. 네, 딥하면 정말 한없이 딥하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 딥하지 않은 거라. 나중에 책을 하나 새로 쓰시면 네. 그거에 맞는 제가 곡을 한 곡 내면 같이 한번 콜라보로 정말요? 앨범과 책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음. 제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놓쳤고 뭔가 책과 앨범의 노래 콜라보 해서 CD랑 음원과 책을 같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책에다가 CD 같이 껴주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죠. 네, 좋은 소설 내용 있으면 저도 한번 만들어서. 모두 좋아해 주시네요. 우다영 작가님이 아끼는 책 그리고 질문. 음악 알려주세요. 오, 노래 우리 꼭 하라고 대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아끼는 책은 사실 좋아하는 책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항상 좋아해서 옆에 가까이 두는 책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책은 또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때 시기에
저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새벽 감성 1집 서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추천을 해서 가져다 놨던 소설인 것 같은데, 준파 라이리의 저지대라는 되게 긴 이만큼 벽돌처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무런 뭐 기교나 커다란 어떤 굴곡 없이 그냥 한 3대의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 이민자들 이야기가 막 뒤섞이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누구도 나쁜 사람, 누구도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실수도 하고 어느 순간은 빛나고, 이게 다 얽혀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질군과 관련된 네, 가는구나. 그러니까 인생 맞아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제가 딱 좋아하는 볼륨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저지대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무엇을 일단 윤성현님의 노래는 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미 모두 사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의를 해보면요. 저는 가로수 그늘 아래, 이문세님의 네네. 그 노래 좋죠. 이문세님이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 이문세님이야말로 저는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되게 요새 흥미롭게 보는데, 이문세 가수님이 예전에 부르셨던 그 라이브 영상이랑 요새 그 옛날에 자기 노래를 부르실 때 목소리랑 그 부르는 음색이 창법이 너무 전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가수들 많아요. 네, 그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가수라서 제가 되게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상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어떤 시간들을 지나오셔서 저렇게 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문세 가수 님 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되게 좋아하는. 네. 아직도 노래 너무 짱짱하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놀랍죠. 그게 되게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윤성현 작가님이 아끼는 책, 요즘 즐겨 듣는 노래도 알려주세요. 제가 아끼는 책이라. 저는 아낀 책이 없어요. 아끼는 책? 아끼는 책이 없고 재밌게 봤던 책들은 많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 떠오르는 딱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힌트 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책인데 파란색, 빨간색 제가 모두 나중에 탐정들이 한번 저희가 맞춰볼 수 있을 테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어딘가에 올려볼게요. 노래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망가진 대로 괜찮잖아요. 맞아, 저거. 그게 책이 사실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듣는데 팬분들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저희 팬미팅 때인가? 기억을 못하시는데 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맞아요. 제가 그 추천 도서로 말해줬었고, 그때 아마 그게 김지선 작가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첫 휴가 때인가 아닌데 아무튼 보내주셨나, 아무튼 제가 그 되게 군대에서 힘든 시절에 되게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 김지선 씨가 주신 거 맞나요, 작가님? 옛날에 주신 거구나. 그거를 제가 군대 가서 읽었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좋아서 군대 가기 전에 아무튼 북콘 때 아마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던 책이고, 노래는 저는 뭐 항상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근데 아이유님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유님의 노래들 중에서도 되게 좀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자장가라든지 이런 엔딩, 이름에게, 이런 노래들을 추천하고, 이번에 나온 노래도 되게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분명히 청해 듣겠죠? 저희가? 근데 아이유 노래는 너무 높아서, 그리고 아직 새로 나온 노래는 제가 아직 익히지도 못했고, 네. 너무 기대되네요. 아이유 노래를 부르는. 뭐 종종 부르긴 했었어요. 발라드 같은 경우는 오늘 낮에도 그 학생들 그때 아이유님 노래 불렀었어요. 뭐 부르셨나요? 오늘
노코멘트입니다. 저는 흐름을 잘 읽기 때문에 네네. 아유 잘 네. 빠져나가시는. 네. 이제 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네, 벌써 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끝까지 다 봐주셨네요. 그니까요. 우다영 작가님 먼저 뭐 혹시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제가 오늘 사실 저희가 만나서 정말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준비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줌 행사를 좀 해봤지만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봐주시는 걸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약간 응원도 받은 것 같고 채팅도 잘해주셔서 기운도 나고요. 제가 오늘 조금 기운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상한 가수님 노래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여러분 직접 들어야 됩니다. 너무 제가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는 하기 전부터 사실 걱정 안 했던 게 오늘 우다영 작가님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서 정말 걱정 없이 정말 둘 다 걱정 없이 왔습니다. 솔직히 준비는 조금 했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저 혼자서 이렇게 뭐 한 진행은 있지만 저도 누구랑 같이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처음인데 혹시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함께 공감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함께 또 아까 이런 약속해주신 네. 그 책과 콜라보 네. 지금 여기 30분 가까이 되신 분들이 보셨기 그러네요. 때문에 증인이네요. 네, 지금 댓글을 조금 네. 말씀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곡 불러주실 건가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네, 오늘 두 분 모두 오늘 감사해요. 추워진 네.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콜라보 꼭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죽음에서 오늘 관해 얘기했으니까 다음엔 삶으로 네. 조금 밝은 내용으로 위에 한번. 올라간 댓글들도 저희 다 읽었는데요. 네, 저희 열심히 할 거고요. 문학에 빠져보셨대요. 문학에 빠지는 시간이 원래 잘 없는데 너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지? 언택트 네. 콘서트를 해요. 다음 네. 주에. 그래서 29일 날 또 함께 해주실 분들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다영 작가님과 또 조만간 한번 좋은 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네. 이 책 많이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이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나올 건가요? 이것은 나온 근작이고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목이라도 한번 북해에서 북해에서 북해에서요. 네. 앨리스하고 부르면이랑 이렇게 또 새로운 신작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잘 자요를 다들 요청해 주시고 계세요. 잘 자요. 아니 여러분 잘 거예요? 안 자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잘 자요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요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1시간가량 함께 해주셔 자고 있대요. 자고 계시다고. 아무튼 1시간가량 모두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다영 작가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바로 꺼주세요. 감사합니다.